바로가기 키라고 그러죠. 뭐 단축키라고도 하시고, 단축키라고 더 많이 하시나요? 예. 뭐 바로가기 키, 단축키 뭐 다 좋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쇼컷 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예제 실행하셔가지고 보시면 이제 Alt 키 누르시고 F 키 누르면 이제 여기가 활성화되죠. 그 다음에 메뉴가 팝업 됐는데 O 키를 누르시면 파일 열기가 작동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컨트롤 키 플러스 알파벳 O를 누르시면 한 번에 파일 열기 메뉴가 그냥 선택이 되죠. 그러니까 Alt 키 누르고 F 키 누르고 O 누르는 방법도 있고요. 컨트롤 키하고 O 키를 조합해서 누르시면 특정 메뉴가 딱 선택이 되도록 할 수가 있어요. 되게 편리하죠. 아무래도 좀 이 프로그램, 이 어떤 프로그램의 사용에 익숙한 사람들이면 굳이 뭐 이렇게 마우스 안 쓰고 뭐 이렇게 단축키를 써도 이렇게 안 쓰고 한 번에 그냥 끝을 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 다루는 속도를, 그러니까 업무 수행 속도를 높여줄 텐데요. 그래서 요것도 사소하지만 되게 중요한 기능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여기다가도 이제 저런 걸 넣어주겠다. 만약에 그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별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저 만드신 것처럼 똑같이 그냥 따라만 하시면 돼요. 따라 하시면 된다라는 게 뭐 별건 없고요. 일단 그 리소스 편집 우리가 다 끝나거든요. 엑셀러레이터라고 있죠? 얘가 이제 단축키인데 요거를 저걸 여세요. 저걸 열어보시면 여기에 이제 아이디가 있고 보조키랑 무슨 키를 조합한다. 뭐 형식은 이제 버추얼 키다. 요걸 뭐 이거 손대실 일은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우리 만든 메뉴 있죠. 앞서 만든 아이디 메뉴 스타트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써주세요. 여기다가 아이디 메뉴 스타트 라고 이제 써주시고 얘를 이제 어떻게 조합을 할까 이제 생각을 해 보시다가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하면 될 텐데 일단은 저는 여기서 이제 Alt 키를 가지고 조합을 하도록 해 볼게요. Alt 키 가지고 이거 선택을 하시고 Alt 키 누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뭐 어떤 키를 눌렀을 때 이제 S 키를 눌렀을 때 시작되도록 하는데 Alt S가 이미 있을 것 같거든요. 있나요? 그럼 뭐 없긴 한데 Alt S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래놓고 이제 빌드를 하시면 그래놓고 Alt S 누르시면은 바로 스타트 메뉴가 시작이 되죠. 그죠? 소리를 이제 켜놨군요. Alt S를 누르시면 바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종료하고 Alt S 바로 시작되고 그죠? 같은 방법으로 이제 Alt 이제 스타트 스톱도 등록해 주셔도 되고 포그즈 같은 거 어떤 메뉴 만들어서 등록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뭐 여기 키도 보시면 뭐 이렇게 아예 조합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죠? 따로도 되고 여러 개 조합해서도 되고 요거 등록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축키는 이제 대신 전제 조건이 뭡니까? 메뉴가 있어야 단축키도 나오죠? 툴바도 마찬가지죠. 메뉴가 있고 툴바가 있죠. 그러니까 솔직히 그 툴바하고 이런 단축키는 바로가기 키는 없애버릴 수도 있죠. 근데 없으면 좀 그렇죠. 요즘에는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요즘은 저렇게 돼야죠. 그리고 이제 메뉴 같은 경우도요. 여기 이렇게 두시면 단축키가 있는데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성 같은 데다 이렇게 써주세요. 여기 시작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래 놓지 마시고 여기다가 이제 슬래시 T 하시고 제가 아까 Alt 키랑 어떤 거랑 조합했죠? S였나요? 이렇게 써주시면 이렇게 써주시고 확인해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Alt S 이렇게 누르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아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메뉴들 같은 거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에 뭐 어떤 키 누르면 여기 간다고 이렇게 또 표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Alt 키 누르시고 E 키 누르면 편집 메뉴 가죠. 그런 단축키를 지원하시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상위 분류에서는 저 위에다가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요. 여기에서 n% 붙이고 뭐 이렇게 원하는 알파벳 하나만 써주세요. 그러시면 빌드에 보면 Alt 키 누르고 자 T를 지정했잖아요. 그 T 누르시면 저기까지 가요 바로. 그러니까 시작도 여기서 T 누른 상태에서 다른 거나 누르도록 하면 되도록 하겠다. 뭐 그러면은 여기다가도 속성 가셔가지고 시작에 n%
뭐 S 이렇게 해두시면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Alt키 누르고 T키 누르면 테스트로 가고 여기서 S키 누르면 시작이 되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Alt S 지금 토글 됐네요. Alt S 그래도 Alt S 눌러도 시작이 되겠죠. 자, 방법은 어느 게 좋은지는 이제 다 지원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긴 하겠죠. 그렇게 해두시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그 다음 뭐 응용 메뉴 해가지고 뭐 서브 메뉴 등록하는 거였는데 요거는 제가 앞에서 이미 했죠. 그냥 넣으시면 되죠. 넣으시면 돼요. 뭐 별로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따로 제가 뭐 설명은 안 할게요. 근데 요거 말고 여러분이 정말 잘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게 아니고요. 358페이지에 있는데 요 함수에 대해서 잘 하셔야 돼요. 트랙 팝업 메뉴 함수에 대해서 잘 하셔야 돼요. 요 함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함수는 뭘 하는 함수냐면요. 일단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팝업 메뉴를 출력하는 함수예요. 근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 이 함수가 쓰는 좌표가 스크린 기준 좌표를 써요. 스크린 기준 좌표를 쓴다는 게 좀 중요하고요. 이 값이 스크린 좌표라는 거. 그 다음에 팝업 윈도우라는 것은 팝업 메뉴라는 것은 하나의 윈도우입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의 부모가 누구인지 부모 윈도우에 대한 주소를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 돼요. 이거. 근데 이게 어디냐에 따라서 이 팝업된 메뉴에 대해서 모양이 좀 차이가 생겨요. 근데 이게 뭐랑 또 관련이 있냐면 아까 앞서 강의에서 설명하려다 못했는데 명령 라우팅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제가 이제 왜 이 명령 라우팅에 대해서는 중요시 생각을 하냐면 사실 지금 메뉴 만들고 그 핸들러 다 어디다 등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제에서 나온 건 다 어디 등록했어요? C 메인 프레임에다 있죠. 그러면 지금 MFC 지금 여러분 프로젝트 클래스가 이거 하나밖에 없느냐? 아니거든요. 도큐먼트도 있죠. 그 다음 뷰 클래스도 있죠. 그에 앞서서 APP 클래스도 있잖아요. 뭐 about 대화 상대는 그렇다 치고 걔는 빼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4개예요. 그럼 메뉴 핸들러를 이 각각에다 다 등록을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또 다 해야 되느냐? 그럼 이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어디다 하는 것이 잘하는 거냐? 이게 진짜 웃긴 게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른데 솔직히 이제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권장하는 거는 뷰 클래스에 가장 많이 권장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제일 많이 권하는 건 요구하고 메인 프레임인데 프로그램 전체에 해당되는 메뉴라면 메인 프레임에 특정 화면 하나에만 종속된다면 뷰 쪽에 하시는 게 좋아요. 다시 프로그램 전반에 다 걸쳐 있다 그러면 메인 프레임 쪽에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고 뷰 클래스 쪽에 특정 화면에만 좀 적용된다 그러면 뷰 클래스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코드를 작성을 해서 좀 결과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뭐 이 함수에 대해서 뭐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책을 보시면 될 거예요.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중요한 게 이제 부모 윈도랑 이 좌표 요것만 생각 잘 하시면 되는데 그다음 네모 팝업 윈도우에 메뉴가 출력될 윈도우의 크기는 뭐 따로 명시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냥 알아서 되도록 하니까 요거는 손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팝업 메뉴라는 게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보통은 여기서 마우스 이런 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뭐가 퐁 뜨는 이런 식이잖아요. 비주얼시도 그렇죠? 그죠? 이런 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떠야 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거기다 구현을 해야 한다고 본다면 시점이 어디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가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 뷰에 가셔서 뷰 클래스 선택하시고 메시지 WM 여기 R 버튼 R 버튼 메뉴가 다운이 됐을 때 그냥 바로 띄울까요? 뭐 업됐을 때 할까요? 뭔지 여러분 편하실 대로 하시면 좋은데 보통은 이제
누르고 뛸 때 많이 해요. 예. 근데 이제 뭐 책에다가는 제가 다운할 때 해놨는데, 보통이라고 했는데, 뭐 사실 보통이라는 기준은 없겠다. 그냥 뭐 다 좋을 대로 하면 돼요. 뭐 특별히 뭐 딱히 막 이게 방법이 항상 이게 맞아요 이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뗄 때 한번 해봅시다. 뭐 책에다가는 클릭할 때 쓰니까 뗄 때 해볼게요. 뗄 때. 그래서 R 버튼 업에다가 뭐 업이나 다운이나 어차피 파라미터 넘어오는 건 같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어떤 코드를 작성하면 되냐면 361페이지의 코드를 여기다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제가 간단히 좀 넣어볼게요. 일단 메뉴에 대한 포인터 C 메인 메뉴를 선언을 했는데요. 이거는 AFX get main window. 그럼 얘가 리턴하는 건 C mainframe 클래스 객체의 포인터일 거예요. 근데 걔의 멤버 중에 get 메뉴라고 있어요. 그럼 얘가 리턴하는 건 뭐냐면 mainframe 클래스는 메뉴를 갖고 있죠. 그 mainframe 클래스 프레임 윈도우가 가진 메뉴 정보에 대한 메뉴가 이제 C 메뉴라는 클래스로 이제 객체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주소를 리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메뉴를 가져온 다음에 메뉴를 가져오면 이 중에서 이제 화면을 찍을 때는 그 메뉴를 다 찍는 게 아니라 서브 메뉴 하나만 찍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메뉴가 비주얼 C 같은 경우 화면에 이게 메뉴가 다죠. 그러면 인덱스가 여기 왼쪽부터 0, 1, 2, 3, 4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 것도 리소스를 보시면 메뉴를 열어서 보시면 0, 1, 2, 3, 4가 돼요. 그래서 4번 인덱스를 또 따로 가져와서 그걸 또 C 메뉴에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C 메뉴에 대한 포인터 P 서브 메뉴 이럴게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앞서 P 메인 메뉴를 가져왔겠죠? P 메인 메뉴에 get sub 메뉴라는 멤버가 있어요. 근데 인자로는 인덱스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4가 됐죠? 왜 4가 되는지는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가 하나 선언이 됐는데요. 이건 이제 메뉴를 출력할 포인트예요. 근데 지금 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일단 넘어온 그 포인트로 초기화를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트랙 파브 메뉴 함수가 그 인자로 스크린 코디네이션 좌표를 원하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투 스크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기존의 PT 메뉴 그러니까 요게 기존의 값이 이제 뷰 기준으로 좌표가 나왔겠죠. 근데 그거를 스크린 기준 좌표로 이렇게 변환시켜라. 그래서 여기까지 다 끝났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P 서브 메뉴를 이용하셔가지고 저 C 메뉴에 트랙 팝업 메뉴라는 멤버를 이렇게 호출을 하시면 돼요. 근데 트랙 팝업 메뉴 그래서 TPM 스타일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플래그가 있는데 라이트 버튼 주시고 오른쪽 버튼으로도 선택된다 뭐 그런 의미예요. 예, 뭐 요런 정도? 그 다음에 뭐 이제 리턴 뭐 CMD 이래는데 예,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커맨드를 리턴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반환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메뉴 선택을 뭘 했는지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지금은 조금 일단은 책대로 할게요. 일단은 요거랑 좌표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PT 메뉴 저 스크린 좌표를 변환을 했죠. 제가 그래서 요거 하고 PT 메뉴에 Y 이렇게 변환을 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부모 윈도우 핸들이 누구냐라는 거거든요. 핸들이 아니라 그
근데 지금 예제에서는 AFX get main wind를 했어요. 얘가 리턴하는 건 뭡니까? 예, C 메인프레임 클래스 객체 주소죠. 근데 이제 왜 이걸로 했냐면 여기는 지금 뷰 클래스인데 부모를 뷰도 안 하고 왜 얘로 했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얘로 했냐면 이 메뉴 있잖아요. 4번 메뉴. 저 메뉴를 이 핸들러들을 다 어디다가 등록을 했습니까? 우리가 C 메인프레임 클래스에 등록을 했죠. 그래서 그 메인프레임 클래스 주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행해서 보시면 얘는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제대로 다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웃긴 건 뭐냐면 지금 해보면 동작은 또 안 합니다. 메뉴가 동작은 안 해요. 저 왜 저러냐면 요걸 줘서 그래요. 요거 빼볼게요 일단. 실행을 해보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면 적용이 되죠. 그죠? 그냥 바로 여기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건 그러면 아까 그건 뭐냐? 이게 원래는 불리한 값을 리턴해요. 근데 아까 그 리턴 cmd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뭘 리턴하냐면 예, 우리가 선택한 여러분이 팝업 메뉴에서 선택한 메뉴 있죠? 그걸 리턴해요. 그러니까 여기 리턴된 거 조사해 보면 이게 뭐냐면 이제 id 메뉴 스타트, id 메뉴 스톱 뭐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근데 이제 리턴을 받아버리시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화면에 메뉴들인데 선택을 해봤자 실제로 그게 메뉴가 라우팅이 되는 건 아니 그런 메뉴 선택했다고 WM 커맨드 메시지가 발생을 해야 될 텐데 그게 발생을 해도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리턴해주고 얘는 끝나요. 그걸 또 보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딘가 적절한 윈도우 찾아서 보내야 되겠죠? 예. 어딘가로 보내야 될 때 그걸 이제 포스트 메시지로 직접 만들어서 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사실 굳이 받을 필요는 없는데 가끔은 이제 꼭 저래야 될 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보다 그냥 알아두시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364페이지처럼 왼쪽 버튼 뭐 왼쪽 정렬 뭐 이런 식인데 요거 이제 잘 보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 있잖아요. 예. 예. 오른쪽 버튼 왼쪽 버튼 눌러도 되지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해도 선택은 예, 잘 되죠. 자, 아무튼 이거 쓰셔도 좋고 안 쓰셔도 좋은데 리턴 만약에 이제 리턴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주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이제 메인 윈도우니까 메인 프레임 윈도우 그대로 보낼게요. AFX get 메인 윈도우 함수를 이용해서요. cwind 멤버인 C클래스 멤버인 포스트 메시지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wm 커맨드를 보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알파람으로 tw 메뉴 아이디를 보내버리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도 동작을 하죠. 이렇게 해도 그죠? 근데 이걸 만약에 뭐 뷰 클래스 자신한테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자신 이거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시면 어디로 가요? 예? 이게 이제 뷰 클래스에 걸리죠. 그러니까 뷰 클래스 뷰 윈도우 쪽으로 이걸 보내면 이제 또 어떻게 되냐는 건데 여기 해보면 이제 동작을 할 리가 없죠. 할 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메뉴에 대한 핸들러 어디다 등록하셨어요? 예, 뷰 클래스 쪽에다 하셨죠?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될까? 예. 클래스 쪽에다가 뷰 클래스 쪽에다가 메뉴들을 등록한 거예요. 어떻게? 예, 이렇게 뷰 클래스 쪽에다가 id 메뉴 스타트 함수를 제가 등록을 해볼게요. 이벤트 핸들러를.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하나 찍을게요. 온메뉴 스타트인데 이거는 뷰 클래스 쪽에서 찍은 거라 이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시면 이게 뷰 쪽에서 꽤 호출이 돼요. 그러면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죠? 여기서 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 여기서 하면 이게 딱 해보면은 웃긴 게 뭐냐면 뷰 쪽에 동작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지금 그 톡을 시키고 뭐 어쩌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 싹 다 지금 안 돼버리네요.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똑같은 메뉴에 대해서 핸들러를 뷰랑
메인 프레임 같은데 같이 등록하시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하나만 동작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는 뷰가 먼저 가장 우선시가 되는데, 그래서 뷰가 잡아가지고 그걸 처리해버리면 라우팅을 종료하고 다른 클래스가 더 이상 처리 못하게 자기가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 핸들러를, 메뉴에 대한 핸들러를 여러 클래스에다가 이렇게 다 등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4개 중에 하나에다가만 등록을 해서 쓰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어디냐면 메인 프레임 아니면 뷰 클래스예요. 근데 다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 화면하고 관련이 있으면 뷰 쪽에다 등록을 하시고, 응용 프로그램 전체에 영향이 있다 그러면 어디다가 C 메인 프레임 클래스다 하셔라. 그게 좋을 거다. 왜 그러냐면 뷰 클래스는 접근하기가 좀 힘들어요, 다른 쪽에서. 근데 메인 프레임 클래스는 접근하기가 쉽죠. 왜? AFXCAT 메인인드 함수를 호출하시면 이게 뭘 리턴해요? C 메인 프레임 클래스 캐치에 대한 포인터를 리턴해요. 그래서 지금 물론 기본적으로는 C 윈도 포인터로 리턴을 하는데, 이걸 C 메인 프레임 포인터로 강제로 캐스트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 전체에서 뭔가 참조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메인 프레임 클래스에다가, 그게 아니고 특정 화면의 종속적인 메뉴다, 그럼 당연히 뷰 클래스에다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한 건데, 그게 정리한 게 이제 어딨냐면은, 요거는 이제 MSDN에서 권장하는 이제 얘기고요. MSDN 얘기를 먼저 볼까요? 그 책에다가 제가 365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 이건데, MSDN에서는 이제 만약에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MDI 프레임이 있다. 그럼 어디부터 되냐면은, 차일드 윈도우 쪽에서 할 거냐, 차일드 프레임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제일 먼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차일드 프레임이고, 그 다음에 APP까지 처리해라. 그러니까 메인 프레임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거는 이제 MDI 우리 안 배운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게 여기거든요. 그러면은 프레임 윈도우면은 여기 이제 어디서 처리할 거냐, 이제 SDS 스타일의 최상위 부모 윈도우인데, 활성화할 땐 클라이언트 뷰 윈도우에서 처리해라 이거예요. 얘가 받으면, 메시지를 받으면 어디로 보내버리면 여기다 먼저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얘가 지가 받으면 어디로? 차일드 쪽으로 먼저 보내요. 그 다음에 프레임에서 처리하든지, 차일드에서 안 되면 또 이제 APP로 넘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이에요. 뷰는 어때요? 받으면 지가 바로 처리해요. 그 안 되면 어디로, 지가 없으면 도큐먼트 쪽으로 보내고, 그 도큐먼트는 자기가 바로 처리하든지, 그 없으면은 연결된 문서 템플릿 찾아갖고 가든지, 이제 이것과 상관없는 이제 전용 대화 상자다. 그럼 요 안에서 이제 다 처리하든가, 여기 없으면 어디? APP로 가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뭐 이거는 이제 그렇구나, MSDN 보시고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될 내용인데, 지금 아까 그 했던 게, 처음에 제가 그 ID 메뉴 스타트 함수를 이벤트 핸들러, 이 이벤트 메뉴에 대한 핸들러를 최초 어디에 등록을 했었냐면, 첫 번째로 C 메인 프레임에 등록을 했었어요. 그쵸? 요 클래스에다 등록을 했었는데, 두 번째로 어디다 등록을 했었냐면 C 커맨드 데모 뷰 클래스에다가 등록을 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했더니 기존의 프레임 윈도우께 무시가 돼버렸죠. 무시가 됐어요. 그래서 순서를 따지면 여러분 책 363페이지 같은 내용이 나와요. 만약에 얘네들 말고 세 번째로 도큐먼트 클래스랑 네 번째로 APP 클래스 있죠. 응용 프로그램 객체. 여기다가 똑같은 이벤트를 다 등록을 했다, 만약에 다 등록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교체가 되느냐? 그러면 무조건 그때는 뷰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뷰에다가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셋 중에 하나일 텐데, 어디게 되냐면, 그 다음 찾아보면 어디가 되냐면 도큐먼트가 돼요. 그 다음 여기도 내가 등록을 안 했다. 그럼 이 둘 중 하나는 누가 되느냐? 그때는 이제 프레임 윈도우가 돼요. 근데 프레임 윈도우에도 내가 등록을 안 하고 만약 APP에다 등록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APP가 되고. 그래서 이런 메뉴에 대한 핸들링을 하는 코드를
어느 클래스에 넣는 것이 좋으냐.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생각 많이 해야 될 문제고요. 뭐, 어려울 것까지는 아닌데, 예. 하여튼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 다시 또 얘기하면, 얘는, 특정 화면, 여기서 화면은 이제 뷰를 말하는 거죠. 이거 이제 종속적인 기능 있죠? 예를 들면 메뉴 중에, 뭐, 이렇게,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 여러분, 워드 화면에서 뭐, 복사하기 붙여넣기. 그거 뷰 화면에서만 해당되는 거죠? 그런 핸들러, 메뉴 핸들러라면 당연히 뷰 클래스 쪽에다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아니라 뭐, 응용 프로그램 종료, 뭐, 어떤 거, 재시작, 뭐, 이런 거는, 어디다가, 예, 응용 프로그램 전반에 해당되는 거. 이건 어디다가, 예, C 메인 프레임 클래스에다 하세요. 그래서 코드를 잘 넣는다는 게 거의 이제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거의.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열고 닫는 거는 가끔 여기다가 넣기도 하는데, 저라면 그냥 다, 예, 이 둘 중 하나 택해서 넣을 것 같아요. 잘 알아두시고요. 명령 라우팅에 대해서는, MSDN을 조금 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MFC 책을 제가 한 권 추천해놨는데, MFC 인터널스라는 책인데, 이 책은 지금 초보 작업을 하는 책은 또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책을 사실은 사서 보시라고는 저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윈도우 프로그래밍 책이 아니라 말 그대로 MFC가 어떻게 생긴가 궁금한 사람들이 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론적인 게 너무 궁금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MFC 인터널스라는 책을 한번 보세요. 예, 두께도 얼마 안 되니까 뭐 아니면 저 빌려서 보시든가 뭐 그러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어둠의 경로를 이용하시면 인터넷으로 구해보시면 PDF 파일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참 저자가 할 말은 아닌데 예. 참 궁금하시면 한번 그렇게 보시고 필요하다 싶으면 사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자 이제 메뉴에 대해서도 끝이 나가네요. 도구 모음하고 사태 표시들 코드를 좀 볼게요. 코드 전에 일단은 구조 먼저 봅시다. 구조 C 메인, 그러니까 상태 표시라고 툴바는 C 메인 프레임 클래스에 차일드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게 이 윈도우들을 어디서 생성하냐면 C 메인 프레임 클래스에 WM 크리에이트 메시지가 발생하는 on 크리에이트 메시지 발생했을 때 이때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툴바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상태 표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만든 다음에 뭘 하냐면 enable 도킹 메소드를 호출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메인 프레임에 이렇게 도킹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C 메인 프레임 클래스도 그러니까 프레임 윈도우 클래스도 enable 도킹 함수를 호출해 갖고 요런 툴 윈도우들이 나한테 붙는 걸 허용시켜줘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가서 도킹을 허용하는 건 뭐냐면 메인 프레임에서 허용을 해줘요. 그 컨트롤 바 윈도우에 주소를 주고 도킹해 그러면 이 함수가 컨트롤 바 함수가 호출되면 요게 이제 싹 가서 붙는 거죠. 이러한 윈도우들 툴바나 스테이터스 바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C 컨트롤 바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거에 파생 클래스를 만들어서 새로운 컨트롤 바, 뭐 툴바나 뭐 이런 거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는 이거 조금 옛날엔 이게 좀 꽤 괜찮은 인터페이스 꺼낼 때 좋았는데 지금은 제가 이 책을 설명을 안 해놨어요. 왜 안 했냐면 MFC가 버전업 되면서 이거 새로 나오면서 예, 도킹 페인이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훨씬 좋아요. 그걸 쓰는 게 바꿔놨지 이거를 써야 할 일이 이제 좀 없어졌죠. 예, 그래서 그걸 아시면 돼요. 그건 이제 나중에 피처팩 부분 배울 때 하기도 하고 여기 이제 툴바 그 핵심 코드를 좀 보시면 메인 프레임에 on create 예, 도구를 일단 생성을 하죠. 그 다음에 로드 툴바 함수 리소스를 로딩해 갖고 예, 툴바를 만들고 상태 표시를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만든 다음에 예, enable 도킹 하죠. 예, 툴바 같은 경우 enable 도킹 하죠. 근데 CB 컨트롤 바 뭐 이제 R은 또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다. 예, 하여튼 CB는 컨트롤 바일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얘네들 중에 온라인 애니 그럼 도킹 아무 데나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요건 이제 온라인 레프트 라이트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줄여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왼쪽이나 오른쪽에만 가서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 컨트롤 바에서 이제 갖다 붙여버리는 거고. 근데 이제 상태 표시주 이런 거과 관련된 스타일은 그 372페이지에 제가 요약을 해놨으니까 한번 좀 보세요. 툴바도 제가 자세히 또 설명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정도로만 아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요것도 그 MFC 피처팩 나오면서 완전히 싹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MFC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걸 따르지만 이제 새로 나온 거는 전혀 이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것과 관련된 거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신다면 제가 문서를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면 뭐 옛날 책들 보시면 나와 있는데 뭐 그런 정도로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책에서 제가 명시한 것 중에 여러분 책 그 373페이지에 보면은 그 윈도우의 기본 인자 여기 잘 보시면은 맨 끝에 그 툴바의 아이디 있잖아요. 그죠? 아이디 있는데 뭐 저기 보면은 unsigned 아이디로 뭐 59392 이렇게 되는데 저기 보면은 AFX IDW 툴바라는 값이에요. 그런 상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만약 툴바 여러 개면 거기에 플러스 이제 1, 2, 3, 4 이렇게 나가도록 아이디를 주시면 좋겠다. 그거고요. 그 다음 상태 표시줄 있죠? 이거는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시작을 해보면은 상태 표시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메뉴 같은 거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여기 이제 뭔가 정보가 나오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요 하나하나를 페인이라고 하는데 요 페인이 3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구분자 하나 들었고 캡스랑 눌렀냐, 넘버랑 눌렀냐, 스크롤락을 눌렀냐 요거를 이제 표시를 해주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그렇구나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될 거고 MSDN을 뭐 이제 궁금하시면 좀 보시면 될 텐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최신 흐름에서 조금 얘가 밀려났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너무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제가 쓴 책의 기초편이라는 책이 있는데 윈도우 프로그래밍 기초편에 거기에는 이제 이런 게 잘 나와있죠. 그냥 비조시 6.0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2008에서도 이게 중요하긴 뭐 쓰이긴 합니다만 중요도가 많이 좀 떨어졌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정도로 뭐 이렇게 쓰는구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은 안 할게요. 다만 한 가지 이제 그 메뉴와 더불어서 아셔야 될 거는 책에다가 이제 고행이 좀 빠지는데 여러분이 그 메뉴 같은 거 선택을 했을 때 여기 우리 아까 메뉴 뭐 이런 거 시작 눌렀을 때 속성 쪽에 보면은 뭘 안 해놨냐면 여기에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해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따로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프롬프트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새로 만들기 이런 거 보시면은 여기 프롬프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보통은 어떤 설명이 있고 슬래시 n이 있고 여기 짧게 설명이 나오거든요. 요 슬래시 n 기준으로 나뉜 게 뭐냐면 이 실행해서 보시면 확실한데 이렇게 해서 갖다 대시면 어떻게 돼요? 요 설명이 요 밑에 스테이터스 바에 나오죠. 그죠? 세문서를 만듭니다. 근데 요게 세문서죠? 근데 툴팁이라고 하죠? 저게 새로 만들기 위해서 슬래시 n으로 구별한 게 저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저거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리소스 편집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 뭐 내가 만든 시작 메뉴입니다. 한 다음에 역슬래시 n 하셔가지고 시작 뭐 이렇게 해놓으셨다. 그래놓고 이제 빌드에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 이제 툴팁 시작 나오죠? 그리고 설명도 나오네요. 내가 만든 시작 메뉴입니다. 자, 그 다음 뭐 제가 넘버라키 눌러볼게요. 여기 불 들어오죠? 표시되죠? 스크롤락 마찬가지고요. 넘버라키 온 오프 되고요. 그래서 이쪽을 손대는 프로그래밍도 많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하는지 뭐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마 여러분이 윈도우 프로그램 잘 하실 때쯤 되면은 굳이 이거 안 따지셔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러니까 지금 설명은 한 요 정도로 해둘게요. 책에 없는 내용을 조금 다뤘는데 그 프롬프트 정의하는 거 그 속성 그 메뉴에 속성 정의하셔가지고 요렇게 툴팁 만들고 설명 만드는 거 이것도 있으면 좋겠죠.
예, 그러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서 메뉴, 상태바, 툴바를 엮어서 알아두시면 이 세 가지를 다루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상태바 쪽에다가 뭐 복잡한 기능을 좀 넣겠다. 그럼 좀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그런 것들은 굳이 지금이 아니어도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제일 잘 알아두셔야 될 거는 요거 있죠? 요거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지금 요거 커맨드 라우팅 되는 거랑 그 다음 팝업 메뉴에 이제 부모 윈도우가 어디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진다. 그 다음 리턴 커맨드를 준 것과 주지 않은 것의 차이, 메시지를 보내줄 거냐 아니면 값을 내가 가로챌 거냐 그런 차이 있다라는 거 요거 함께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